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의 전망은 어떨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총선 이후로 다시 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광주 군공항 이전은 흑산도 공항 건설과 함께 서남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도 한 2번 정도 다루었었고요. 저 또한 초기부터 신문 칼럼이라든지 TV 방송 또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해결 방안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08년까지 기부대 양형 형식으로 해서 약 한 5조 7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물론 그 5조 7천억 가운데서 한 4,500억 정도는 군공항 건설과 또 인근 지역의 개발에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기부대 양이어 방식, 기부대 양이어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전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인,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정부 국방부에 이곳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공항이 이전이 되는 그러한 사업 형태이거든요. 네. 사실 군공항 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국적이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처럼 매우 서국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광주시일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이전 후보지를 신안군, 모안군, 영암군, 그리고 해남군 이 네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요. 광주시와 국방부가 신안군과 영암군을 제외하고 모안군과 해남군을 유력 후보지로 결정을 했는데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유력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무안군으로의 이전이 당연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 바로 출범 직후 2018년 8월 20일 광주시장님, 또 전라남도 지사님, 무안군수님이 광주 전남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제 전라남도청에서 만나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광주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2001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통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광주 전남이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게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지금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광주, 그러니까 그 군공항과 인접해 있는 서구라든지 광산구의 후보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어떻게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해결될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유력 후보지의 반대로 지지부진했으나 예. 현재 광주와 전남이 TF팀을 구성해서 아무래도 진척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력한 후보지가 무한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강한 반대를 해서 지지부진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거. 뭐 굉장한 피해가 물론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인,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이 되면요, 반경 수킬로 이내에는 그 항공법이라든지 군사 보호지역법에 묶여서 그린벨트 이상의 그런 그 규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 개발이든지 또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무안군 같은 경우는 그 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안군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군공항이 이전됨으로써 분명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는 제1전투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훈련용 전투기들이 그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음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따라서 무안뿐만 아니라 인근의 먹포시라든지 신안군의 어떤 소음 피해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인근의 지자체 어떤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뭐 축산농가의 피해, 또 어업인들의 어떤 피해, 또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옮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무안군 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군공항이 이전이 되면요, 주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 삶의 패턴, 삶의 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안군,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과 무안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무안군 주민들은 광주시가 주장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무안군이 주장하는 그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고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주시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광주시 입장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지 말고 어떤 그 배려와 양보의 차원에서 무안군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그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예. 사업들에 이렇게 저해가 갈 수 있고 또 소음 피해 더불어서 예. 농축산수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또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광주시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전남 상생협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피해 당사자인 무안 군민들에게 이와 같은 양보, 어떤 그런 그 협력을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좋습니다라고 찬성할 수만은 없는 거죠. 광주 군공항 이전은요, 어떠한 양보의 대상이, 협상의, 협력의 대상이 아니고요. 누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또 이전 후보지의 어떤 희생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광주시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런 그 농촌 지역에 수천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왜 반대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지사님과 무한 군수님밖에 안 보여요.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이끌어가야 할 광주시장님은 좀 보이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광주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당사자 아닙니까? 가장 최전선에 서서 전라남도 주민들 또 무안군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광주시에서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좀 협력 좀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그 정부의 상황, 무안군과 전라남도 광주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정부를 향해서 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광주와 전남의 문제지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는요, 전국의 군사시설이요, 정말 수백 개가 넘습니다. 많은 지자체에 군사시설이 지금 유치해 있는데, 만약에 군공항을 국비로 인해서 정부가 이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전국의 수많은 그런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나도 좀 국비로, 우리도 국비로 좀 군사시설을 이전해 주자라고 민원이 아주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뜻 나서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의 문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어떤 지역 간의 갈등 부분이거든요.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광주시 또 전라남도 또 무안 군민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광주와 전남은 원래부터 한 뿌리였거든요. 근데 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서로 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제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좀 고도의 어떤 그런 저기가 좀 필요하다고 협상력이 필요하고 또 이해심과 또 그러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광주시가 앞장서서 이 피해 보상을 위한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네. 첨예하게 지자체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대구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도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그 대구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에 이제 의성군과 군위군 공동 후보지를 또 이제 단독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었는데 공동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군위군에서 지금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대구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그 그런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수원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수원시가 좀 소음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좀 이전을 요구를 해서 화성시 화홍지구에 이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화홍지구는 어떤 소음 피해에 대한 그런 반대보다는 습지 보호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원공항 이전도 우리 광주 군공항 이전보다는 완만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요. 수원군공항 이전, 그러니까 화성시 화홍지구는 군공항과 또 민간공항 또 신설이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대구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이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광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공항 이전도 우리가 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주장하는 뭐 광주시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도의 이전은 물 건너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미 그 민선 7기 출범 바로 그 직후에 광주시장님하고 전라남도 지사님하고 무안군수님이 합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07년 11월 개항 때도 사실은 그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된 그 이유가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이 어떤 대체공항으로서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과 통합은 내년 말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정부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기부대 양혈하는 그러한 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엄연한 국책 사업입니다. 군공항이 이전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므로 광주시, 전라남도 그리고 또 무안군 또 지자체들이 힘을 합해야 되고요. 또 각 지자체의 정치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또 이번 21대 총선은 그 광주의 8개 그 지역구 또 전남의 10곳의 지역구가 모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 이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의 상황은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광주시를 향해서 너네들 소음 피해가 너무 심하고 그걸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수조원의 개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일단 그 이익이 너네들에게 많이 돌아간다. 우리는 피해자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혜택이 많은데 일단 일부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식의 편향된 의식 또 정치적인 세법 지역 이기주의로 이제 몰고 가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사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려놓고 많이 아프지 미안해. 그러면 이제 약한 사람이 맞은 사람이 왜 때렸어 그러니까 내가 화나서 때렸어. 그 끝없는 그런 그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법을 과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소위 방패장이라고 그러는데 핵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처음에는 정부가 전라북도 부안을 그 유력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 아주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손을 들어버렸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안에서도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경주시에서도 유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이제 경주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핵심 사업, 또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어떤 그 개입, 정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의 교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전 지자체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지 이전 후보 지자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상호 협력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